각본가 테일러 셰리던은 전편의 한 제작자로부터 전화로 속편 제안을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알레한드로를 주인공으로 삼고 맷과 함께 그 두 사람의 배경을 다루는 데 집중하였죠. 그들은 미국에 있고 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미션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지만 1편에서 케이텍의 총을 겨눴던 것처럼 어떻게든 합법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있고 뒷배마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아이디어로 속편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본작의 연출은 이탈리아의 감독 스테파노 솔리마가 맡았는데요. 드니 빌레브가 고려되기도 했지만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준비하면서 스케줄이 맞지 않아 하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파노 솔리마는 수브라 게이트와 고모라로 유명세를 떨쳤던 감독이었지만 주로 유럽에서만 활동을 했고 본작인 시카리오2 데이 오브 솔다도, 줄여서 솔다도는 그의 할리우드 데뷔작이 되었죠. 그는 에일리언 시리즈에 빗대서 이 시카리오 시리즈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캐릭터가 있고 세계관이 있고 감독에 따라 스타일과 사건이 바뀌는 그런 스핀오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말이죠. 그런 점에서 드니 빌레브의 1편 스타일을 계승한다기보단 솔다도는 다른 영화라고 인터뷰에서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드니 빌레브에게 따로 프로젝트를 인계받은 것도 없고 행운이 있길 바란다는 그런 덕담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제작자에게 받은 제안도 애초에 속편을 만드는 것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국경의 범죄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카리오 1편을 보지 않고도 이 솔다도를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하였죠. 그런데 이번 영상에선 이 영화가 실제로 그렇게 배급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대로 편의상 2편 내지는 속편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시카리오는 히트맨, 살인청부업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솔다도는 바로 솔저, 군인을 뜻하죠. 원래 제목도 그냥 솔다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카리오 데이 오브 더 솔다도로 제목이 바뀌고 영국에선 시카리오2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감독도 솔다도라는 제목을 원했지만 시카리오의 세계관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이 시카리오2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좀 그렇고 시카리오 데이 오브 더 솔다도는 시카리오의 세계관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원한 제목을 부제로 활용하기도 하니까 적절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멕시코, 미국 불법 미립국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코요테라고도 부릅니다. 감독은 이 코요테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였는데요. 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미립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 갱스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만 봐도 탈북자들의 사연을 들어봤을 때 브로커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뭐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해봤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영화 속에서 코요테에 해당하는 미겔 일당이 선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의 악당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본 촬영은 1편과 마찬가지로 뉴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진행을 했고 그 외에는 바하 칼리포르니아, 티후아나 등에서 촬영했습니다. 뉴멕시코의 경우는 1편처럼 엘버커키가 아닌 인디언 보호구역 쪽에서 주로 촬영을 했죠. 또 1편과 차이점이라면 1편에선 로저 디킨스의 촬영 스타일대로 한 대의 카메라만을 활용했지만 본작에선 액션 중심이라 그런지 기본적으로 여러 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넓은 사막을 담는 장면에선 한 대의 카메라로 트래킹샷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였죠. 이 밖에도 CG도 많이 쓰였는데요. 1편과 마찬가지로 역시 국경지대와 같은 곳에선 현장 촬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곳의 실제 장소, 일부는 매트 페인팅으로 배경을 합성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검문소 같은 구조물도 사실 합성한 결과물이죠. 또한 저 멀리에 있는 배경뿐 아니라 비교적 피사체 가까이에 있는 예컨대 헬기 같은 것들도 다 CG로 합성한 것이며 때로는 피사체인, 그러니까 비행기마저 CG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영화를 볼 땐 전혀 몰랐던 것들인데 궁금하다면 해당 시각 효과 모음 영상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사벨 레예스를 연기한 배우는 이사벨라 메르세드인데요. 본작을 촬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은 숏컷으로 잘랐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이 헤어컷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정말 헤어스타일이 사람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른 머리카락을 특수한 질병을 알아 이것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살아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독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 진짜 그런 기적적인 사례가 있었죠. 감독도 자신이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총기와 구경, 탄화를 선택해서 이 장면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본작에서 에밀리 블런트의 캐릭터 케이트 메이서가 사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1편에서 케이트는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지만 이번 속편에선 어떤 캐릭터도 도덕적 지침 역할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결국 케이트를 배제하길 원했죠. 최종 결정은 각본가인 테일러 셰리던이 해야 했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도 케이트가 출연할 명분이 크게 없고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1편에서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에 동의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본작은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는 필터를 제거하면서 맥과 알레한드로 캐릭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셈이라고 감독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민과 테러리즘에 관한 소재와 함께 액션에 더 집중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3편의 구체적인 뉴스는 아직 없습니다. 각본이 한번 쓰여졌다가 수정을 거치기도 했다는데 준비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맷이 상사의 엄격한 명령에 불복종하며 전편에서 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보여줄 것이며 결국에는 이제껏 접하지 못한 아주 강력한 마야광과 직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제는 카포스, 스페인어로 상사라는 뜻이죠. 1편과 2편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1편이 더 많은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1편처럼 어둑어둑하고 묵직한 3편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작의 음악 감독 요한 요한스는 시카리오 1편뿐 아니라 마더, 컨택트,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등의 작품에서 좋은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본작에선 그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힐드르 구드나 도티르가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애초에 요한 요한슨이 속편의 음악 감독으로 힐드루를 추천했다고 하며 이후로도 그녀는 조커 같은 작품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준 바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1편 OST의 이번 트랙이었던 더 비스트는 본작의 예고편에도 다시 등장하며 요한 요한슨이 조성했던 분위기를 계승하는 측면도 지닙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는 요한 요한슨을 헌정하는 문구가 있죠. 2018년 2월에 사망한 그를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